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알뜰한 홍이맘입니다. 요즘 재테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재테크를 해서 돈을 굴려나가고는 싶은데 돈을 모으기는 힘들고 절약도 힘들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7가지를 이용해보세요. 같은 소비라도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저절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뜰폰 하면 어르신들이 쓰는 폰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SK, KT, LG의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5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를 6만원을 내다가 알뜰폰으로 바꿔서 3만원으로 낸다면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그냥 3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신용카드 혜택까지 이용을 한다면 가격은 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알뜰폰이라고 검색만 해보아도 정말 많은 알뜰 통신망이 있어요. 요금제를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을 해보세요. 저는 알뜰폰을 결혼할 때쯤 바꿨으니 약 6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리퍼브 제품을 이용합니다. 리퍼브 제품이란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제품, 2월 상품, 단종 상품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반값 상품의 알뜰 쇼핑 이미지와 함께 신제품과 중고품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새 제품은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새것 같은 제품을 이용해보세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보게 된다면 집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이 어디 있나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어플로 유명한 오늘의 집에서도 리퍼브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새 제품도 좋지만 리퍼브 제품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먼저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구매할 때 사진과 함께 설명글을 잘 읽어봅니다. 그리고 사용감이 너무 많지 않은 제품을 거래하고요. 여기서도 제가 찾는 제품을 찾을 수 없다면 새 상품을 구매합니다. 처음 중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는 편견이 있었는데 한번 이용해보니 새것 같은 중고 제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도 생각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집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5%에서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공개도 40%나 해줍니다. 상품권의 60%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카드 결제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옥수수를 좋아해서 시장에 갈 땐 찐 옥수수를 사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도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니 이럴 때 한번 이용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역 앞에 카드를 이용해보세요. 물론 시장도 가능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예외적인 곳은 있지만 병원, 빵집, 미용실, 카페, 주유소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곳은 일정 금액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10% 적립을 해준답니다. 우리가 한 달 생활비를 50만원을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지역 앞에 카드만 잘 이용해도 매달 5만원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5만원이지만 1년이면 60만원, 2년이면 120만원, 3년이면 180만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역 앞에 카드로만 결제했을 뿐인데 적립을 10%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저도 가계부를 쓰기는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한 달 지출 예상에서 초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열심히 적기는 하는데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가계부를 쓰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만 쓸 수 있도록 통장 쪼개기를 합니다. 통장 쪼개기를 해서 그 돈 안에서만 한 달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출 통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 습관만 바꿔도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더 저축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큰 노력 없이 모은 돈은 배당금을 주는 회사에 넣어보세요. 물론 아무 회사에 넣으면 안 되겠죠? 기업 실적이 튼튼한 회사이면서 배당금을 주는 곳을 찾습니다. 그런 그 배당금을 받아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돈을 더 굴려서 투자금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지 등등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노력 없이도 절약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부자지만 과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아끼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불려나가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번 돈일수록 그 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는 것도 쉽습니다. 어렵게 번 돈만큼 그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돈을 불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불려나가는 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공부한 내용들도 함께 공유해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